타짜는 1, 2, 3편 다 보셨죠? 다 봤습니다. 예, 다 보긴 봤는데 2편은 그렇게 재밌게 보지를 않은 것 같아서 그 당시엔 그렇게 뭐 큰 기억은 없네요. 딱 하나 기억나는 거. 테이블에 그 속옷만 입고 화투 치던 그 장면만 기억이 나네요. 내보내라. 벗고 칩시다. 아, 진짜 너무 개저질이라. 타짜 전편들 이야기를 좀 하자면 1편이야 뭐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걸작이죠. 근데 2편 신의 손이 지금 호불호가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만화 원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타짜 1보다 타짜 2가 원작에 보다 가까운 편이에요. 타짜 2를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하도 평도 별로 안 좋고 이래서 굳이 이딴 영화까지 봐야 되나 그렇게 파고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영화 보고 와서 이딴 영화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막 내 발가락 핥더라고. 영화를 보는데 타짜 2는 전성기 시절 홍콩 영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영화 템포가 빠르면서 에너지가 아주 충만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감독님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강영철 감독님이 뭐 과속 스캔들, 써니 그리고 스윙키즈까지 세 편의 영화가 좀 호불호가 있는 편이에요. 특히 그의 영화들이 중간중간 좀 만화적 상상력 내지는 판타지적 요소를 도입을 하거든요. 뭐 써니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스윙 키즈에서도 보면은 중간에 정말 만화적 상상력을 도입한 장면들이 있고 또 음악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어떤 톤 앤 매너를 깨는 음악 같은 걸 좀 사용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면은 굉장히 영화가 즐거울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불호가 강한 감독 같아요. 타짜2 신의 손도 좀 그런 표현 양식이 좀 있죠. 중간에 그런 표현들이 한두 번 정도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썰렁한 유머들. 보면 굉장히 썰렁하잖아. 중간에 유머들 보면. 또한 타짜2가 이제 평가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이유는 역시 전작인 타짜1이 워낙 걸작이었고 그 전작 타짜1과 비교되면서 나온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두 주연 배우 탑과 신세경 씨의 연기가 아무래도 전작의 조승우 씨, 김혜수 씨 연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좀 있던 게 사실이지요. 타짜2는 사실상 그 스스로 어떤 독창성을 가진 영화라기보다는 1편에 자장 안에 있는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주요 등장인물들 설정 자체도 뭐 1편에서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뭐 도박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에 트릭 같은 경우도 1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저는 조금 만듦새에 비해서는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 나름 재미있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짜 2부 같은 경우는 원작 자체가 그 타짜 원작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타짜 2의 주인공이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좀 촐랑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가벼워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특히 1편의 그 주인공 고니의 그 묵직함과 비교가 되면서 좀 많은 분들한테 평가가 좀 절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2편 같은 경우는 1편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그 정형화된 인물들을 좀 생동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과잉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 더불어서 방금 파고님이 얘기했던 판타지적 요소들이 영화 자체를 좀 뭔가 붕 떠있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게 만들죠. 예, 어쨌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드디어 세 번째 영화가 나왔습니다. 원 아이드 잭. 제가 알기로는 원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니아들도 많고. 이 작품 원작이 거의 최고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1편에서 이제 섣달을 다루고 2편에서 고스톱, 이 3편이 이제 포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에피소드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 출간 당시에도 화투나 고스톱보다는 포카 쪽이 좀 더 그 당시 젊은 층에 좀 더 인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짜 전 시리즈 중에서 특히 3부가 가장 영화적으로 구성이 좋고 탄탄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타짜 3 원아이드 잭이 영화화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작 만화하고의 차이점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종목이 바뀌어서 종목이 화투에서 카드로 바뀌었다는 거. 카드 좀 칠 줄 아나? 아유, 도박 전혀 모릅니다. 진짜? 예. 손모가지 한번 잘려볼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탁수님은? 영도 김타짜라 불러주십시오. 진짜로 뭐 화투는 칠 줄 알아요? 몇 가지는 칠 줄 알죠. 몇 가지가 뭐야? 뭐 섰다? 뭐 그런 거나. 도리지구땡? 근데 지금은 하도 안 쳐서 뭐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대신에 딜러를 많이 봤죠. 딜러를 봐서 한 판에 싹 끝내버리기도 하고. 뽀찌 뜯어먹고. 뽀찌도 안 뜯었고 그냥 한 판으로 한 명한테 포카드를 주고 한 명한테 풀집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판에 끝내버리겠죠. 와, 못 믿겠는데? 그 정도 기술이 된다고? 아니 기술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놀랬다니까. 전 그래도 이 원작 만화 타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작인 48+1의 마이너 리메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허영만 화백의 도박 만화가 이게 처음이 아니죠. 48+1. 영화도 됐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박상민 배우인가? 예, 박상민 배우가 출연했었고 아마 파트너가 김명건 배우였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48+1 비플릭스에도 올라와 있구만. 예. 뭐 저도 그냥 뭐 룰만 알아요. 뭐 전 뭐 가난해서 돈 많이 걸고는 못하고 손모가지 걸고 지쳐주러. 예. 우리 뭐 순진한 사람들이니까. 예. 하여튼 종목이 화투에서 카드로 바뀌면서 우리 세대가 카드에 좀 더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임이 가진 속성 때문은 아니고요. 일단 홍콩 도박 영화 때문에 우리가 카드의 룰에 더 익숙하다는 거죠. 뭐 지존무상, 지존계상, 도성, 도신, 정전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다 카드를 배우지 않았어? 난 그때 배웠어. 저는 그 전에. 아 그렇군요. 하긴 못 탔자니까. 예, 그렇게 가장 전작들과의 큰 차이점은 종목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물론 전편의 연결성이 있어요. 캐릭터 자체가 도일출, 짝귀 아들. 짝귀, 명대사 뭐 있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타짜니까 김혜수밖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개저질인가. 타짜 원에서도 짝귀 캐릭터는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았지요. 예. 크리스, 네? 닥수님 잘 봐. 니도 곧 이렇게 될 거야. 이 대사 저는 기억나네요. 예, 고니를 향해서 했던 대사. 짝귀 아들 도일출이 주인공인데 좀 독특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포커 노름에 빠져들었어요. 사실 이 지점부터 저는 원작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점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생각나더라고요. 비슷한 설정의 도박 영화가 한 편 있었죠. 하버드생이었나? 도박에 빠져드는. 라운더스. 예, 라운더스. 맷 데이먼 나왔던 라운더스라는 영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감독 권호강 감독님 생각도 좀 났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작에서 보면은 이 도일출이 대학생으로 나오는데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으로 나옵니다. 원작에는 설정을 일정 부분 가져와 가지고 차용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작에 있던 설정들을 아주 많이 바꿨죠. 그렇죠. 이거 저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사실 원작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해요. 캐릭터도 다 가져온 것도 아니야. 성별도 바꿔버리고 사실상은 그냥 딱 캐릭터 제일 중요한 캐릭터 몇 명만 데려오고 거의 다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원작하고 비교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수 같아요. 게다가 원작에서는 이 카드 종목에서의 타짜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마귀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마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놨죠. 감독님이 영화 준비하실 때 가장 신경 쓴 게 현재성이라고. 현재성,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시대에 통용되기 어려운 건 그냥 과감하게 다 빼버리고 새로 이제 완전히 재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으로 묘사한 것 자체가 결국 권오강 감독님의 작품 세계하고 연결이 있다고 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전작이 돌연변이라고 사실상 한국에서 등장하기 굉장히 저는 힘들었던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광수 씨가 어떤 대기업의 약물 실험으로 인해 물고기 인간이 되어가는.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영화죠. 예. 요즘 오히려 나 개봉했으면 더 먹힐 만한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한다거나 우리 현 대한민국의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작품에서도 아예 시작부터 그걸 설정을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도박에 빠져드는 그것이 어떤 뭐 흥미로움도 있지만 일종의 탈출구로서 미래 없음에 대한 대안으로 도박에 빠져드는 그런 설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처럼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 아니면 도박이라는 거죠. 저는 초반의 설정은 일정 이상 원작의 요소를 좀 가져왔던 거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원작에서 보면 도일출한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벌 친구에게 계속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혹시 포카라면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난 장면이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경쟁을 하든지 간에 출발점이 달라가지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인데 도박이라면 출발점이 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뭔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을 슬쩍 내비치는 게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요소를 이 영화에서는 약간 좀 현대적으로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고시를 준비하면서 도박에 빠지는 청년으로 묘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일종의 시대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이 원작 만화가 나온 게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까지 청년들이라고 하면 재벌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오늘날 청년들은 재벌 아들은커녕 재벌 아들 운전기사도 만나볼 수 없는 시기거든요. 이 사람들의 탈출구가 공무원 시험이나 로또 같은 도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설정상 좀 미스테리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어쨌든 도일출은 이 포커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따요.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좀 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법 도박판에서 아주 미모의 여인, 전형적인 노아르 파무 파탈이죠. 마돈나라는 이름의 여인에 홀딱 빠지죠. 첫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그녀 때문에 또 도박판에 끼게 되고 모든 걸 잃고 사실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운명에 처한 그 순간 한 사내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죠. 애꾸. 원아이드 잭이네요. 애꾸. 유승범 씨가 연기하는 애꾸가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는 아주 미스테리한 캐릭터 2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꾸예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유승범 씨가 상업 영화판에 복귀를 했습니다. 유승범 씨 좀 영화 많이 출연하면 좋은데. 너무 보헤미안 같아.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없대던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유승범 씨가 영화를 되게 오래간만에 찍은 줄 알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독립영화 같은 거 많이 찍었지. 얼마 전에 그지 같은 거 김기덕 영화 출연했었잖아. 영화 같지도 않은 그 그지 같은 영화. 거기도 출연했었잖아요. 하여튼 이 애꾸가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고 도일출의 정체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일출은 애꾸를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 도박판에 끼어들게 되는데 이 애꾸에게는 생각보다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편 타짜 1편에서 설계를 했던 정마담처럼 이 애꾸도 팀원들을 모아서 무령감이라는 졸부의 돈을 탈취하려고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바로 도일출이 이 팀에 끼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부터 보면 솔직히 타짜 3 원아이드 잭이 도박 영화일까? 저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K-팝 무비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를 도박 영화라고 칭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가장 큰 문제가 이 도박이 이 사기의 도구로 쓰이긴 하는데 그 기술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 끝까지. 기술이 발휘도 안 될 뿐더러 어쨌건 도박 영화라고 하면 1편이나 2편처럼
도박으로 사건을 만들고 그걸로 그렇죠. 끝까지 밀고 간 다음에 도박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 영화는 도박으로 시작했다가 사기가 걸리면서 파탄이 나고 그냥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박으로 하겠다. 좀 억지스럽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영화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또 비슷한 도박을 소재로 한 정우성 씨가 나왔던 바둑 도박 영화 있어요. 신의 한 수라고. 그 영화 보셨어요? 예. 그 영화도 보면 재밌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타짜 1편에 버금갈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 재미는 주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도 이제 정우성 씨가 팀 만들어서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둑 실력으로 저걸 물리치는 게 아니라 바둑 두다가 다 주먹으로 해결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바둑 영화를 봤다는 느낌은 거의 안 나죠. 그냥 어디 조폭 영화 비슷한 영화 그런 거 한 편 봤다 그런 느낌만 나죠. 그러니까 왜 저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패면 될 거 왜 도박 두다가 주먹을 쓸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영화의 단점이 그건데 사실 타짜 원 나이트 잭도 좀 비슷해요. 그냥 다 사기야. 알고 보면 다 사기야. 트릭들이 다 사기야. 물론 그게 주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 원작을 보면 어쨌건 특징적인 캐릭터가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바로 실화만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 절대 사기를 안 치고. 그런 캐릭터가 등장해요. 만화에서는. 예. 이 타짜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48+1은 마지막 장면이 바로 실화로만 치는 진짜 괴물 같은 인간이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야지 사실은. 그런데 1편이나 2편에서는 어쨌건 그런 도박 장면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나 1편 같은 경우는 도박을 보여주는 요소와 거기서 기술이 잘 섞여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1편, 2편의 트릭이 사실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트릭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기술을 이용한 트릭이잖아. 근데 원아이드 잭에서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기지. 이건 그냥 사기꾼 영화죠. 이제 액구 캐릭터. 솔직히 카드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문이네. 액구는 네. 기술자인가? 설계자인가? 여기서는 설계자로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도일출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거 말고는. 아니 근데 분위기를 보면 도박판에 가면 다들 존경스러운 1편의 평경단 네, 그렇죠.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과연 액구는 타짜일까 설계자일까 잘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케이퍼 무비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억지스럽다고 느꼈던 게 뭐 예를 들면 오션스 11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어떤 작전을 짜기 위해서 팀원을 모으잖아요. 근데 오션스 11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 일을 해봤고 뭐 그런 사이인데 여기서는 액구의 명성은 들었지만 서로 뭐 그러니까요. 일을 한 적도 없는 사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착착 진행이 되는 게 조금 저는 무리수가 아닌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영화의 부제가 원아이드 잭이지 않습니까? 정작 이 부제로서 사용되는 이 중요한 인물이 영화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허무하게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팀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설정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무너졌다고 보는 게요. 이제 저는 되게 기대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권원장으로 나오는 권혜호 씨가 연기한 권원장 캐릭터인데요. 저는 1편의 평경장 정도의 무게감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실제 그가 보여주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어. 그 사기라면 이광수가 연기하는 까치처럼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연기자여야 되는데 권원장은 뭐지? 연기자야? 기술자야? 그냥 배우 권혜우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경험 많은 누구 그런 식으로만 나오죠. 뭔가 현자 느낌으로. 이게 결국은 각색의 미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원아이드 잭의 오리지널 캐릭터는 포우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포우라는 인물은 도박꾼이라기보다 설계자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아주 뛰어난 타짜이면서 설계자로 그려놨는데 그냥 설계자 역할만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하자는 거지 싶은 순간에 이제 드디어 원아이드 잭이 실력을 발휘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죠. 원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포우라고 하는 설계자가 있고 동시에 굉장한 스킬을 가진 고수가 있어가지고 그 고수가 주인공인 도일출에게 기술을 전수해줘요.
그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데 아마 분량의 문제 때문이었겠지만 그 두 캐릭터를 애꾸라는 캐릭터 안에 합쳐놨는데 막상 절정 고수라는 그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영화에 하나도 없다는 게 이 영화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구성상의 문제 중에 하나는 K4 무비 하면 결국 주인공들이 벌이는 사기 행각의 기가 막힘, 끝내줌 이런 거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 절정이 바로 오션스 11인데 저는 구성을 좀 바꿔서 이 영화에서 작게라도 이 팀이 사기 하나를 성공하는 거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들의 이 완벽한 전략이 무령감이라는 아주 고약한 노인네를 만나서 정말 개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감정이입이 될 텐데 이 팀이 처음으로 사기를 치려는 그 대상 무령감을 만나자마자 사실은 이들의 계획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들에게 무슨 실력이 있는 거지? 1편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1편은 고니가 실패, 성공, 실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기야의 그 도박을 어느 정도 사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기가 아니라 실화로 친 거거든요. 심리전이지 심리전. 심리를 정말 잘 파악했고 그거야말로 진짜 도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타짜 1편의 그 구성으로 돌아가자면 왜 평경장이랑 고니가 같이 정마담 설계판에서 멋지게 성공시키는 장면이 바로 그 무슨 장군인가 뭐 웨스턴 스미스 몇 구경하는 예. 그 판을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야 얘네들은 팀으로는 진짜 딱 서로 눈빛만 봐도 다 아는구나 이게 보여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벌이는 첫 번째 사기에서 그 계획이 무너지니까 이게 전개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좀 왜 그렇게 각색을 했는지 궁금한데 원작에서는 그 팀을 만드는 게 책 한 몇 권을 차지하거든요. 합숙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그 와중에서 도일출이란 캐릭터가 완전히 변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째로 다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 감독님이 실제 타짜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얻은 정보는 지금 닥두님이 하신 얘기랑 거의 일치하거든요. 화투는 개인 플레이가 가능한데 카드는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거의 반년에서 2년 이상 서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신 내용이 딱 그거네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표현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하여튼 구성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타짜 1편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편집으로는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해요. 편집은 정말 최고죠. 과거가 나왔다가 현재가 나왔다가 과거에 과거가 나왔다가 현재에 나왔다가 현재에 과거가 나왔다가 시점이 근데 그게 물 흐르듯 딱 봐지거든요. 타짜 다시 한번 시점으로 보세요. 그 영화 편집 진짜 유려합니다. 타짜 만화책 1편 원작을 보면은 사실 이거 영화하기 그렇게 녹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최동훈 감독이 타짜 1을 영화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우려가 아니 왜 3부나 4부처럼 영화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내러티브가 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가장 영화하기 어려운 1부를 골랐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동훈 감독의 타짜 1부는 그거를 멋지게 해결해낸 정말 놀라운 케이스였던 거죠. 반면에 이번 3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워낙 영화적으로 쌓여간 내러티브가 강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로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워요. 제 생각에는 권호관 감독님이 이제 다른 방식의 구성을 택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최동훈 감독님처럼 자유롭게 시점을 오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별로 챕터를 나눠서 자연스럽게 캐릭터별로 나누다 보면 캐릭터의 과거부터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니까 이것 역시 시점이 좀 자유롭거든요. 후반부 영화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지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좀 성공적이진 않았다. 구성상에 문제가 됐고 가장 중요한 도일출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요. 전혀 안 되던데요. 네. 저는 이걸 캐릭터별로 정리를 해가다가 어딘가에서 막혀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영화에 에너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1편, 2편은 보고 있으면 흥이 나거든요. 1편은 영화 자체로 완성도가 엄청 뛰어나고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쭉 따라가면 되고 2편 같은 경우 저처럼 취향만 맞으면 흥미롭게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편은 그렇게 딱 걸리는 지점이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영도에서 오신 흥부자 닥터님이 재미없었다면 재미없는 거죠. 흥이 안 났다면. 제가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안 됐던 게 보통 이런 영화에서 어떤 주변 인물 중에 누가 민폐 캐릭터고 사건을 치고 뭐 주인공이 누명을 쓰거나 해서 이제 주인공이 그거를 파헤쳐 나가면서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주인공 자체가 민폐 캐릭터예요. 응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무 큰 잘못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원작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션 임파서블 1편에서 처음에 작전 짤 때 주변에 누군가가 배신을 때려서 이제 저희가 이단 헌트를 응원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깽판을 치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얘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는 짓겠지만 얘도 어떤 식으로든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주변에 너무 피를 많이 봤어요. 이상한 인간들. 주인공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원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가급적 원작 얘기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도일출은 원작에서는 자기 복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동료들한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일출을 미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뭐야 이 새끼. 그러니까 원작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원작에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주로 캐릭터는 아까 말한 포우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이 설계자가 그러니까 설계를 한 이유 자체도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적 목적에 휘둘려 가지고 전체 팀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도일출이나 다른 팀원들의 팀워크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이야기가 흘러나가는데 그 설계자인 포우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약점을 제거한 애꾸라는 캐릭터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인간적인 실수, 감정에 휘말려서 대의를 보지 못한 어떤 캐릭터의 역할까지도 도일출이 맡아야 됐던 거고 그걸 맡았으면 그걸 해결하는 모습도 같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또 러닝타임 문제 때문이지 그런 걸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못해요.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대한 민폐 캐릭터가 돼가지고 다른 팀원들 다 패가망 시켜놓고 자기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의 영화가 돼버린 거지요. 예,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서 결정적인 실망감을 느끼셨던 지점은 역시 빌런의 존재 같아요. 빌런의 존재. 뭐 전편 두 편에서 아귀의 존재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과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빌런 끝판왕, 도박 끝판왕이 등장할까 싶었는데 새롭게 마귀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마귀. 뭐 이름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사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게 뭐야 씨발 욕이 절로 나오죠.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만 보면 뭐야 저 동네 시정차 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뿐만 아니라 묘사도 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라는 것들이 화면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다 대사로만 설명이 돼요. 막상 등장해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딱 두 번 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등장했던 두 번째 장면에서는 진짜 하는 거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게 뭐지? 싶은 정말 캐릭터입니다. 강력한 빌런으로 한 명을 몰아주지 않은 게 감독님의 의도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일부러 그 마귀와 물령감, 마돈나 세 사람으로 분산을 시켜서 이제 주인공이 악의 무리에 이제 둘러싸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파하는 쾌감을 주려고 했다. 이게 감독님의 의도네요. 이게 신에서 온 2편만 해도요. 생각보다 거기서 곽도원 씨가 연기하는 뚱식이 캐릭터가 굉장히 끝내줍니다. 아 무시무시하죠. 네. 근데 3편에 와서는 지금 크리스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 저는 근데 이 영화의 빌런의 존재는 전편들 못지 않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게요. 타짜 3편의 진짜 악역은 마귀가 아니라 무령감이에요. 무령감. 정말 돈 앞에서는 내 편도 없고 네 편도 없는 이 영화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진 캐릭터가 무령감이에요. 그리고 우연 씨가 연기하는데
우연 씨가 화면에 나오면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웃어요. 뭐야, 우연 씨가 저런 역할을 해? 근데 영화가 지날수록 전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공을 들이고 이 무령감이라는 캐릭터에다가 어느 정도 메시지까지 부여하려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들의 힘이 너무 빠져버린 거죠. 사실은 그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악역 캐릭터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저는 영화 초반부터 조금씩이라도 그 서사를 쌓아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타짜 1의 최종 빌런인 아귀는 초반부터 조금씩 그 이미지를 쌓아나가요. 타짜 2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영화 중반 다 넘어가서 이름 그대로 물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확 최종 보스로 등극을 해버려요. 저는 거기서 오는 괴리감을 좀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서사가 제대로 쌓이지 못했다. 아마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무령감 캐릭터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무령감은요, 아기가 와도 무령감은 자기 돈 안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처음에는 화면에 등장한 순간 아이고 저 호구구나, 저 호구 잡힌 놈이 저놈이구나 싶었는데, 조금 가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주도 면밀하고 하고 이게 진짜 돈 앞에서는 물불 안 가리는 놈이네. 근데 끝에 가서는 진짜 얘야말로 진짜 나쁜 놈이구나. 저는 오히려 무령감 캐릭터가 너무 잘 묘사돼서 되게 놀랐거든요. 너무 세게 묘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캐릭터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어지간한 조폭들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 캐릭터거든요. 무령감이 그렇게 강력한 캐릭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거의 온전히 배우의 힘이지 시나리오의 힘이 아니라고 봐요. 우연 씨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던 거지 시나리오적으로 그가 그런 최종 빌런이 될 수 있을 만한 설득력이 있었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크리스님 어땠어요? 무령감이나 마귀보다 마돈나의 정신 차려! 최종 보스가 아닌가. 주인공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게 타짜의 특징이 결국은 그 강력한 빌런의 존재는 마귀를 제외시킨다면은 2편에서 아귀는 말할 것도 없고 2편에서의 뚱식이, 그리고 이 작품의 무령감까지 이 시리즈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이번에 조금 확신했어요. 그리고 타짜 원 아이드 잭도 대중적인 평가보다는 좋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무령감 캐릭터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연기했던 우연 배우의 힘 때문에 저는 원래 주려던 평점보다 좀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영화에 이런 캐릭터 하나 정도만 나와도 그 영화의 질이 저는 되게 높아진다는 생각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감독님, 권호관 감독님 본인의 색깔을 반쯤은 버리고 반쯤은 남겼어요. 타짜라는 시리즈에 전통적으로 어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욕망. 근데 이번에 원 아이드 잭에 와서는 그 욕망과 현실사회 대한민국 이야기를 좀 적절히 믹스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호관 감독님의 전작 돌연변이의 연장선상에 그런 메시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돌연변이라는 흥행도 성공하지 못했고 평가도 안 좋았지만 참으로 한국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독창적인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던 권호관 감독님이 너무 안이한 충무로 감독으로 변했다라는 실망감도 지울 수 없어요. 저는. 영화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이 사회적 자본을 독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이 영화 주인공 도일출처럼 어떤 돌파구도 없이 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목을 매게 되거든요. 사회적 자본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젊은 층에서 그것을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는 이 사회라는 환경을 영화 속에서 제시했는데, 타짜는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 시리즈가 아니거든요. 기존의 타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감독님이 선택한 메시지들이 잘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충돌하기도 하죠. 그리고 크리스가 좋아하는 마돈나 캐릭터는 어땠어요? 이 마돈나 캐릭터도 되게 호불호가 강하던데 관객들한테는. 1편의 정마담이랑 비교가 돼서 좀 많이 떨어진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배우는 매력 있는데 예. 캐릭터는 좀 개연성 굉장히 떨어지지 않아? 캐릭터의 정합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어쩔 때는 이런 캐릭터로 보였다가 또 중간에는 다른 캐릭터로 보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복수를 위한 캐릭터로 가거든요. 이 세 가지의 캐릭터들이 마지막에서는 하나의 캐릭터로 뭉쳐져야 되는데 영화에서 끝까지 따로 놉니다. 마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영화 내에는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원작에서의 마돈나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원작에서의 마돈나가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가져온 상태에서 또 영화 내에서 감독이 새롭게 부여한 어떠한 캐릭터의 동전의 반대쪽 같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많이 무너집니다. 어떨 땐 이랬다가 어떨 땐 저랬다가 과연 도대체 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마돈나 캐릭터는 제가 보기에 정마담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고요. 2편에 이한희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랑 똑같아요. 반모 파탈이고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고 또 나락에 빠뜨리는 존재이기도 하고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 특히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돈밖에 모르는 캐릭터잖아. 사랑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멸되고 차라리 마돈나도 유사하지만 결국은 좀 그렇게 이한희 캐릭터처럼 파멸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에 이런 좀 사연을 부여한 거 한국 영화가 흔히 실수하는 그런 캐릭터의 설정 같아요. 저는. 제가 이한희 씨 캐릭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이 캐릭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영화 끝까지 그 세팅으로 밀고 간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그걸 극대화해서 보여준 다음에 딱 끝을 내버리거든요. 아, 정말 괜찮은 캐릭터였죠. 뭐 그 연기를 이한희 씨가 하면 누군들 하겠죠. 마지막 철문 닦는 장면. 끝내시죠. 예. 크리스는 어땠어? 그냥 좋았어? 최유라 배우 때문에? 잠시 생각하느라고. 아니 그냥 저는 좀 배우가 조금 역량이 딸려서 더 그렇게 보인 게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가만히 있을 때는 포스가 대단해요. 근데 대사 같은 게 조금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 봉오동 전투 때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튀고 존재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때는 워낙 대사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연기력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 중에는 오히려 그 임지연 씨가 연기했던 영미 캐릭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라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여기서 최고였죠. 예. 거의 활력소였죠. 활력소. 비타민? 네, 영화에 그렇죠. 활력을 주는 비타민샷? 예. 그리고 마돈나 캐릭터는 불만이 또 있습니다. 예. 아나니만 못한 배드신. 그게 뭐예요? 아예 하질 말든가. 이게 진짜 개저질이다. 왠 줄 알아? 네. 원래 정확한 표현은 없느니만 못한 배드신이거든. 근데 안 하니만 못한 배드신에 뭘 하는데? 아니 이게 등급이 청불인데 예. 청불에서 기대하는 그게 있잖아요. 예. 폭력성은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막 손 잘리고 팔 잘리고 막 그래서 근데 배드신은 하다 말아? 그쪽은 좀 약한. 예. 폭력성도 2편에서 한 장면이 나오지만 2편이 훨씬 임팩트가 컸죠. 확실히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폭력적인 장면은 나 이거 폭력적이라고 폼만 잔뜩 잰다는 느낌이지 그게 과연 필요할까? 좀 의문이 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 전략적으로 저는 이게 뭐 추석 개봉을 목적하고서는 시나리오를 쓰진 않겠지만 전략적으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 청소년 관람 불가, 청불 영화 딱 낙인 찍고서는 일부러 이건 기획된 영화 같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 타짜 시리즈가 그랬지만 전략 자체를 청불 성인 관객들 보러 오세요. 이렇게 좀 계획된 느낌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개봉 전만 해도 타짜가 결국은 그래도 좀 흥행이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예측하던 팬들도 많아요. 근데 결과로는 지금 나쁜 녀석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별점 평가 한번 해보시죠. 정말 영화를 보다 보면 이거 영화를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스토리 전개. 그래서 저는 별 2개 반? 저 역시 별 2개 반입니다.
별 2개 반이고요. 이게 타짜 3부라기보다는 쓸데가리 없이 비장한 하이스트 무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3개예요, 3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련감의 우연 씨 연기가 굉장히 볼만하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는 최근에 그래도 이 정도 재미 주는 한국 영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들 너무 많이 제가 실망해가지고 뭐 이 정도 재미 주면 뭐 명절 기간 동안 저도 어머니 모시고 가서 봤거든요. 뭐 이 정도면 재밌었다. 좋은 영화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짜가 원작이 4부죠, 4부. 예. 한 편이 더 남았는데 그건 누구 이야기인가요? 4부는 벤처 기업을 하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몰락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4부에서 다루고 있는 도박의 종류는 카지노입니다. 부제로는 벨제부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그럼 카지노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한 가지? 주로 블랙잭입니다. 블랙잭. 유진열이 주인공은 되겠네. 원래 이 영화 도일출 캐릭터 유진열이 캐스팅됐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촬영을 못했는데 저는 유진열 씨가 있어도 되게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그 마스크가 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왜 멘티의 느낌이 항상 나잖아. 유진열 배우는 예. 뭔가 부족하고 위 천정에 부딪히고 이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좀 뚫고 가는 그런 캐릭터의 이미지가 있어서 저는 유진열 씨가 있어도 어울렸겠다 생각이 들고 벨제부의 노래에서는 하면 되겠구만. 뭐 한국에서 도박 영화는 굉장히 드물죠. 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타짜 시리즈는 참 이번 작품에서는 유독 그 아마 노리고 한 것 같은데요. 1편의 대사들을 많이 재인용합니다. 혹은 조금씩 변형을 해요. 그래서 타짜 1편의 매니아들이라면 그 대사 찾는 재미는 저는 쏠쏠할 거라고 봐요. 그건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 그 어떻게 변형됐나 그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추석 3파전의 첫 번째 작품 타짜 원 아이드 잭 4분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